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체불임금을 갚겠다는 약속을 수년째 지키지도 않고 국회 청문회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광주 시민사회단체가 다시는 불법 계엄이 불가능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새로운 투쟁에 나섰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김도영 선수의 연봉이 400% 인상돼 역대 4년차 최고액 연봉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창단 8년차를 맞은 영암군 민속씨름단이 올해 상반기까지 통합 100회 우승을 목표로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광주에도 여러 사업장을 둔 대유위니아 그룹이 1,000억 원 안팎의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대가를 받지 못한 노동자들은 고통 속에 씨름하고 있는데요. 그룹 회장은 갚겠다는 약속을 지키지도 않았고 국회 청문회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윤군수 기자입니다. 경영난 때문에 법정 관리에 들어간 대유위니아 그룹의 체불임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179억 원, 이 가운데 876억 원이 아직 청산되지 않았습니다. 위니아의 가전 3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전년 말 30대 체불임금 상위 기업 1위, 2위, 9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노동자 2천여 명이 몇 년째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생지옥에 비유했습니다. 집에 자식이 굶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말로는 뭐 이렇게 어떻게 되겠지 하겠지만 당해보면은 의식주가 되고 안 되고 해서 하늘과 땅입니다. 말 그대로 생지옥입니다. 하지만 박영우 회장은 자산 매각을 통해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2023년 국정감사 때의 약속을 여지껏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3천억 원에 달하는 골프장 매각 대금 중에 불과 30억 원만 이 변제에 쓰였고, 근로자들이 임금을 못 받는 사이에도 박 회장은 막대한 돈을 받아갔습니다. 임금 체불 이후에 회장께서 개인적으로 받아가신 퇴직금만 161억, 세 가지 회사에서만 161억이고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법적 도덕적 책임을 따져 묻고 해결 방안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가 청문회까지 열었지만 회장 부부는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박영우 지금 불출석 사유에서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와서 설명해야죠. 회장의 딸과 조카 등이 증인으로 나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른다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다만 기업 인수합병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쌓여있는 체불임금 때문에 인수자가 선뜻 나서지 않고 있어서 당장의 해법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오늘은 먼지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광주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고요. 전남 지역 보통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만 내일까지도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먼지가 가득하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등으로 호흡기 보호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날 자체는 맑게 드러나 있습니다만 이른 오전 중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요. 먼지마저 가득해서 깨끗한 하늘이 드러나긴 어렵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영하 1도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 10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평년 기온을 무려 5도가량 웃도는 수준으로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 사유들을 부인했는데요. 광주 시민사회단체는 불법 계엄이 불가능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새로운 투쟁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천홍희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자신의 탄핵 소추 사유들을 부인하는 대통령의 발언에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그런 행동들을 하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내란 동조 세력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우려도 컸습니다. 폭동이라는 단어도 정말 우리가 접하기 힘든 단어인데 지금의 이런 사건들이 생기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비상계엄 직후부터 윤 대통령 파면을 외쳐왔던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투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파면만으로는 또 다른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없다며 불법 비상계엄을 일으킬 수 있었던 제도를 시민들이 직접 바꿔나가자는 겁니다. 위헌적 계엄과 불법적 폭동이 벌어질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바꾸지 못한다면 불법 계엄과 폭동과 같은 사회 파괴적 행동은 다른 형태로 끊임없이 분출하게 될 것이다. 불법 비상계엄의 사회제도적 원인으로 제왕적 대통령제, 정치적 양극화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뚜렷한 구조적 변화가 없었던 만큼 광장에 나섰던 시민들이 대통령 파면 이후 사회 구조를 바꾸는 의제를 직접 만들어내자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시민사회단체는 2월 한 달간 시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사회 대개혁 의제를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만으로 끝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시민들께서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윤석열 정권 퇴진 광주 비상행동은 공론장을 마련해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한편 윤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 규명에 나선 항공철도사고 조사위원회가 사고 관련국과 국제 민간항공기구에 예비보고서 제출을 위한 현장 조사를 이번 주에 마무리합니다. 예비보고서는 국제 민간항공협약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데 사고조사위는 이를 위해 조만간 무안공항 관제 기록과 CCTV 확보, 현장 시료 채취 등을 마칠 계획입니다. 현재 사고조사위는 무안공항 장비구 인근에서 사고기 잔해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인 꼬리 날개를 분석 중이며 착륙장치와 조종석 상부 등은 어제 김포공항 시험 분석센터로 옮겨 조사 중입니다. 지난해 리그를 접수했다는 평가를 받는 기아 타이거즈 김도영 선수가 역대 4년차 최고액 연봉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연봉 인상률이 400%를 기록했는데 지난해 자신이 활약한 가치를 연봉으로도 두둑히 보상받았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월간 10개 홈런과 10개 도루, 최연소 30홈런에 30도루. 지난 시즌 KBO 43년 역사에 새 기록을 쏟아낸 김도영 선수가 연봉에서도 대박을 쳤습니다. 올 시즌 연봉은 5억 원, 지난해 1억 원에서 400% 인상된 것인데 이정우 선수의 3억 9천만 원을 넘어선 역대 4년차 선수 가운데 최고봉에 오른 겁니다. 열심히 한 것을 보답받은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좋은 금액을 제시해준 구단한테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프로는 돈으로 말한다는 속설에 맞게 성적은 물론 연봉까지 킹 자리에 오른 것인데 관심을 모았던 SSG 하재훈 선수가 갖고 있는 455% 역대 최고 인상률에는 조금 못 미쳤습니다. 김도영 선수의 이 같은 대폭적인 연봉 인상 배경엔 단순히 성적을 넘어서 지난해 유니폼 판매 수익으로만 100억 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등 스타성과 흥행성을 모두 갖춘 선수에 대한 구단의 평가가 뒷받침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금 더 그의 금액에 맞게끔 행동을 하고 10억도 안 아까운 선수가 될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하고 매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시즌 후 모든 상을 휩쓸며 최고 시즌을 보낸 김도영 선수는 이제 연봉의 협상을 끝내고 올 시즌 또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 마음 편하게 전지훈련길에 오르게 됐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창단 8년 차를 맞은 영암군 민속씨름단이 통합 100승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안방에서 열린 씨름대회에서 천하장사를 배출한 데 이어 올해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면서 승승가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지난달 영암에서 열린 2024 천하장사 씨름대 축제. 영암군 민속씨름단 김민재 선수가 김지율 울주군청 선수를 꺾고 천하장사에 등극했습니다. 올해는 소배급 김진우 선수, 태배급 문현우 선수를 포함한 4명의 새 선수를 영입해 전력을 강화했습니다. 울주군에 빼앗겼던 최강 씨름단 타이틀을 되찾기 위한 준비가 한창입니다. 팀적으로는 크게 보면 저희가
단체전에서 최강단을 되찾아오는 게 목표이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목표는 제 기록을 제가 깨는 또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창단한 뒤 눈에 띄는 성적을 거두어온 영암군 민속씨름단. 지금까지 장사 78회, 전국체전 금메달 7회, 단체전 11회 등 모두 96회의 우승을 기록했습니다. 올해에도 출정식을 열어 상반기까지 통합 100회 우승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영암군도 민속씨름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후원금 모금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후원회 회원들이 많이 모집이 되어서 우리 영암군 민속씨름단을 전국에서 많이 사랑해주고 또 후원회를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전국 최강 씨름단의 면모를 제대로 갖춰갈 예정이고요. 영암군 민속씨름단은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2025년 태안 설날 장사 씨름대회를 앞두고 목표 달성을 위한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검찰이 도박 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씨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사업가에게 8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반쯤 화순군 이양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산림 0.2헥타르가 소실됐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어 오후 1시쯤에는 영광군 군서면의 한 돼지 축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돼지 200여 마리가 폐사했고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예순을 넘긴 어르신들이 대학 새내기로 입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해 신입생 유치에도 사활을 걸고 있는 대학들은 이 같은 만학도들을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뽀글머리 어르신들이 모여 영어 단어를 외웁니다. 평균 나이 60세 이상의 학생들이 모인 이곳 평생교육시설 학교에서는 올해 75명의 만학도들이 대학에 입학합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 유년기 배움을 놓친 어르신들은 저마다 관심 분야의 교육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이렇게 운동 같은 거 그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레크리에이션 그런 것도. 그래가지고 그걸 배워서 재능 기부를. 이제 저희 시어머니가 뇌졸중하고 많이 아프셔서 편찮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영양보호사 자격증도 따고. 각 대학들도 이들을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성인학자분들이 어떤 재교육 그리고 또 재경력 그리고 다음에 어떤 자기 어떤 인생을 재설계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교육부도 성인 학습자에게 친화적인 대학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지원 사업에 나선 상황. 수능 성적 없이 면접으로만 입학하고 졸업 이수학점을 축소하는 등 대학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를 맞은 만학도들을 위해 지역 대학이 다양한 직업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이프 2.0 사업은 성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들이 이제 체계적으로 제2의 직업을 가질 수 있게끔 준비하는 이제 평생학습 과정이거든요. 지난해 학교 정규교육 과정이나 기타 교육을 받은 성인 학습자 비율은 0.6%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 속에서 성인 학습은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필수적인 만큼 더욱 활성화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여수시가 빠르면 2035년 전력 생산을 목표로 공공주도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선정으로 내년 말까지 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후보지 선정과 이익 공유 방안 등 전문 용역과 어민 협의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최우식 기자입니다. 2021년 기준 여수 지역의 연간 전기 사용량은 5.7기가와트. 이 가운데 90%가량은 여수 산단에서 나머지 10%는 시민들이 썼습니다.
여수시는 이 전기 사용량 절반에 해당하는 3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공공 주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수에서는 이미 발전 사업 허가를 받은 11곳과 허가 진행 중인 5곳에서 총 6.3기가와트 규모로 민간 주도의 해상풍력 사업이 추진 중인데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지난해 8월 산업부 공모에 선정된 여수시는 여수시 전역을 대상으로 내년 말까지 80억 원을 들여 민간 주도와는 다른 형태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민간이 어떻게 보면 장소를 먼저 정해놓고 그에 따른 그 갈등 이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데 공공 주도가 되면 처음 시작한 단계부터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어디 단지가 좋은 장소가 어딘지, 어민의 최소한 피해가 적은 데가 어딘지. 우선 오는 3월까지 사전 인허가 검토와 후보지 선정, 주민 수용성 조사, 어업 피해 영향 조사 등 전문 용역을 발주합니다. 빠르면 내년 말까지 민원의 소지가 큰 위치 선정에서 이익 공유 방안까지 주민 협의가 완벽하게 마무리된 이후에 업체 선정과 보상,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여수시는 특히 여수형 해상풍력 발전 사업의 모델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전문가, 어업인 등과 협의회를 갖고 풍력단지 개발은 물론 특별법 제정과 정부 지원 확보 등 구체적인 사업 목표도 설정했습니다. 우리 여수시 같은 경우는 여수 국가산단이 많은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해서 국가산단에서 전기를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035년 전력 생산을 목표로 추진되는 여수시의 공공주도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지역사회 이익 공유와 수산업의 공존, 산업 생태계 변화, 지역경제 부흥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나주시와 보성군도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원금은 소득이나 연령 등에 상관없이 모든 지역민이 대상이며 나주시는 1인당 10만 원, 보성군은 3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앞서 영광군도 1인당 5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했고 곡성군은 다음 달 중순 지급을 목표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늘봄학교가 확대 운영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제공했던 맞춤형 프로그램을 올해부터는 2학년까지 확대하고 매일 2시간씩 성장 발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 방과 후 학교는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전환해 1학년 학생들이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연간 72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 계획이 국방부의 승인을 받으면서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대구시는 2026년 상반기 착공, 2030년 개항을 목표로 후속 조치에 착수하는데요. 앞으로 어떤 절차와 과제가 남아있는지 대구문화방송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가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 계획을 승인 완료했습니다. 지난해 3월 대구시가 국방부에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이후 10개월여 만입니다. 그동안 산지구역 지정협의, 농지전용 허가 사전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끝내고 마지막 관문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사도 지난해 말 마무리했습니다. 이로써 사업 시행자인 대구시는 군이 의성군의 토지, 건축물 등을 보상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습니다. 대구시는 오는 2026년 대구 경북 신공항 착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돌입합니다. 우선 이주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와 신공항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일부 주민 반대로 잠시 중단됐던 신공항 예전 지역 내 지작물 기본조사 영역도 신속히 재개해 보상을 위한 사전 절차를 끝낼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대구 군공항 이전 부지 조성 기초조사 영역도 기간 내 완료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제2화물터미널 위치 문제로 갈등을 빚으며 지연됐던 민간공항 기본계획 고시는 의성군과의 협의 과정 등 아직 불씨가 꺼지지 않았습니다.
또 대구시가 13조 원에 이르는 신공항 건설 재원을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즉 공자기금에서 빌린다는 계획도 쉽지만 않습니다. 대통령 탄핵 사태로 국가의 정책적인 결정이 따르는 융자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고 재원 조달에 앞선 투자 심사 면제 절차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홍준표 시장은 최근 어려운 정치 경제 여건 속에서 흔들림 없이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지영입니다. 진주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들이 경남 외 지역으로 부서나 인력 이전을 추진하면서 균형 발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는데요. 이런 꼼수 이전을 막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MBC 경남 문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주 혁신도시에 입주한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지난해 초 세계팀 49명 규모의 부서를 대전으로 옮기려다 지역민들의 반발로 이전 계획을 백지화했습니다. 역시 진주 혁신도시에 입주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진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 짓는 방안을 검토하다 역시 지역민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공공기관이 야금야금 일부 부서를 이전해 가는 것은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살리기를 위하 노력하는 정부의 취지에도 어긋납니다. 지금까지는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이 다른 지역에 조직을 신설하거나 일부 부서를 옮길 때 수도권이 아니면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됐습니다. 지역에서 비수도권 지역으로 재이전할 땐 혁신도시법과 국토부 지침 어디에도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혁신도시 인력 빼가기가 잇따르자 경상남도는 지침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고 국토부의 이전 공공기관의 사후관리 방안이 개정돼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정 지침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다른 지역으로 인원을 보내거나 조직을 신설, 변경, 설치할 때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다른 지역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위치한 곳이 아닌 전국의 모든 지역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각 기관들이 마음대로 이제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이제 극히 제한적일 겁니다. 이와 더불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혁신도시의 뿌리를 더 단단히 내릴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등의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오늘은 먼지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광주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내일까지도 먼지가 가득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스크 착용 등으로 호흡기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날 자체는 맑게 드러나 있는데요. 이른 오전 중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 먼지마저 가득한 가운데 특히나 오전 중에는 깨끗한 하늘을 마주하긴 어렵겠습니다. 오늘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큰 추위 없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기온 영하 1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10도로 특히 낮 기온 어제보다 5도가량 높은 가운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해남과 강진의 낮 기온도 11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출근길 기온 곡성과 구례에서 영하 2도에서 3도 분포로 영하권의 날씨 보이고 있지만 한낮 기온 영상 10도를 웃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뚜렷한 눈비 소식 없는 가운데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눈이나 비가 지나면서 기온은 다시 크게 내림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